미래 사람들은 착해도 너무 착해요. 이거 요즘 미래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도시에 입주하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교통망 하나 없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입주하기 전에 돈도 냈거든요. 교통망 지어줘 하고 가구당 700만 원씩 조성 원가에 포함해서 돈을 냈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든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난리치지 않고 참고 있는 게 너무 착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대표적인 게 위례신사선입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데는 노선이 변경되기도 했고 건설사가 중간에 교체되기도 했고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합니다. 이 위례 지역 대장 아파트인 위례센트럴자이에서 지하철 타려면요, 복정역까지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복장 터질 일이잖아요. 이렇게 돈은 걷어놓고 사업 진행은 여러 이유를 대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주민 상대로 분양 사기를 쳤다, 먹튀했다, 이런 논란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신도시를 짓기 전에 돈을 걷는 이유는 뭘까요? 신도시 교통망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을 정부 혼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비용이 31조 8,200억 원 정도거든요. 위례신사선만 따로 떼고 봐도 건설 비용이 1조 1,597억 원 규모고요. 이걸 나라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망 건설로 이득을 많이 보는 쪽에서 돈을 부담하자는 겁니다. 대신 자금 여유가 생긴 만큼 사업 속도는 좀 빠르게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8년에 신도시 조성하면서 정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3조 7,648억 원을 들여서 총 21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중에 10% 되는 돈을 위례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거둔 돈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이라고 해요. 그게 총 3,100억 원이고 그 돈으로 위례신사선, 트램, 도로, 환승센터 이런 거 세워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9년에 이 돈을 걷었고요. 이 큰 돈이 모인 지 이제 한 14년쯤 됐잖아요. 사업이 미뤄지면서 묵혀뒀으니까 그 이자도 상당합니다. 연 3% 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해도 한 1,2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을 LH가 꿀꺽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돈을 낸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이 수익을 환급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또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LH가 사업 추진이 미뤄진다는 핑계로 이자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자 장사도 문제인데요. 이 돈을 누가 얼마나 되느냐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니까 광특법이라고 부를게요. 광특법에 따르면 명확한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이 분담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정부, 지자체, 사업 시행자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도 이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더 낼지를 정하지 못해서 사업이 계속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무산되기도 하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쉬운 쪽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지구의 환경에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비율이 제각각으로 나눠집니다. 2018년에 거뒀던 분담금을 보면요, 판교 신도시는 입주민 한 명당 평균 1,838만 원을 냈고 화성 비봉지구는 한 명당 405만 원을 냈어요. 교통망 개설에 따른 이득이 화성보다는 판교에서 4배 이상 컸다는 얘기겠죠. LH 쪽에도 분담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각 지구마다 환경이 워낙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교통망에 따른 편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을 막 명확하게 정해놓기는 어렵대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 길어질 때 광역교통 마련이 시급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분양자들이 교통시설 건설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자체랑 주민이 돈을 다 부담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사업성 검토 단계를 패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한 대표적인 노선이 바로 김포골드라인이에요. 물론 급하게 추진하느라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이런 부작용이 따르긴 했지만요. 재밌는 건 이 돈을 걷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담금을 현금 형식으로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조성 원가에 포함하고 나서 이후에 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더 가까운 단지나 교통망이 생김으로써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조성 원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더 비싸요. 정차역이나 도로에 더 가까울수록 교통망 이용에 따른 편익이 더 크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이 분담금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높아질 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교통망을 깔려면 얼마나 큰 예산이 투입되겠어요. LH가 2기 신도시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막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골머리를 썩었으니까 이 3기 신도시는 좀 넉넉하게 걷어서 사업 시작하려고 분담금 비율도 늘렸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를 분담금으로 책정한 건데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분담금도 꽤 큽니다. 2기 신도시를 보면 한강 신도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1,200만 원, 광교 신도시를 기준으로 2,200만 원 정도 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됐거든요. 가구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는 거죠. 3기 신도시는 전체 예산의 20%를 걷기로 했으니까 가구당 분담금은 단순 계산해봐도 4천만 원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럼 돈은 돈대로 걷고 매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제2의 위례신사선 사태를 재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담금에 이자가 붙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쓸 건지,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무산된다면 이 모아뒀던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도 내가 부담한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무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유효기간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물론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교통분담금이 반영되면서 거품이 낀 비용도 있는 거고요. 이게 교통망을 짓는데 잘 쓰이면 또 다행인데 아직 재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비용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이 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받으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입주할 지역의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의지가 강한 동시에 자금 여유가 있으면 교통망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들 잘 따져보셔서 수천만 원씩 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노선이 있거나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